반갑습니다. 다쿠TV 다쿠스입니다. 오늘 촬영 날짜가 벌써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5월 28일 시간은 PC 날짜상으로 시간상으로는 6시 10분이네요. 이제 오늘 매장 영업을 종료하고 청소하고 내부 이렇게 정리 좀 하다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한 편을 촬영하고 퇴근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기사를 보셨을 건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문정부 어제 뭐 또 부동산 정책이 또 하나 나왔었는데 대책이요. 내용을 보시면 손바닥 뒤집듯 정책 뒤집어 30만 임대사업자 벼랑 끝에 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만 뭐 부동산 특위 위원장 해가지고 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마 뭐 이렇게 막 연구를 한두 달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정부 여당이 지난해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었는데 이어 뭐 원룸이나 다가구 다세대 신규 등록이 중단됐다. 사실상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임대사업에 각종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을 등록 권장을 했었죠. 저도 그래가지고 등록을 했었는데 이번 정부는 4년 만에 말을 뒤집어 임대사업자 혜택을 빼앗는 황당한 반전을 만든 셈이다. 결국 청와대 정부 여당이 스스로 부동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춰 국민으로부터 신뢰 저하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평가하기 어렵게 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쭉 나오죠 내용이. 앞서 7월에 아파트 주택 임대사업자를 신규 등록 폐지를 하고 기존 등록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에 자동 말소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를 다세대와 다가구 등 비아파트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에 6개월만 인정한다. 그러니까 팔고 나서 6개월 안에 팔아야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중과 배제가 이제 그러니까 6개월 넘어가지고 팔게 되면 중과 배제를 안 시켜주겠다. 그 전에 팔아야지만 중과 배제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5% 제한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에 세금 혜택을 주는 임대 등록 제도는 1994년에 등록되었었는데 현재 임대사업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고려하면 2030년 전후에서 이제 완전히 끝나겠죠. 뭐 4년, 8년,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폐지 방침에 따라서 당장 50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되었다. 4월 말 기준 임대주택 자동 말소 대상 주택은 아파트가 11만 6천 가구, 비아파트가 38만, 비아파트가 엄청 더 많네요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여기죠. 바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다.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는 세제, 금융 혜택을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었다. 민간 임대사업자 A씨는 스스로 장려한 정책을 뒤집는 자기 부정행위다.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꿔버리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국가를 믿고 따르겠는가 이런 얘기인 거죠. 특히 임대사업자들은 이게 크죠.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이 기간도 문제를 삼고 있다. 등록 말소 후에 6개월만 양도세 중과 해제. 아까 방금 위에 말씀드렸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집을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는데 새낀 집을 어떻게 6개월 안에 파느냐. 임대사업자 제도가 자체가 폐지되면 아파트는 몰라도 다세대 다가구 시장은 더 얼어붙고 말라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세금 부담이 커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고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만 이야기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물량 시장이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매력을 감소시켜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2017년도 8월달에 파리 대책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다주택자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정식적으로는 가입하라고 있었는데 가지를 않고 있었는데 해라 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 때리겠다 해가지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입했었는데 그 혜택이 바로 뭐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지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등등 뭐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있었는데 거기에 공적 의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이미 그때부터 5% 이상 전세가 주변에 전세가 많이 올랐어도 5% 이상을 올리면 과태료를 뭐 몇백만 원 물리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다 감수함으로써 10년 뒤에 나는 5년 뒤에 세금적인 혜택을 받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들 많이 가입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없애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거든요. 김현미 예전에 현재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장기간 했었죠. 이분이 이제 달라진 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 8월 3일 날 유튜브 영상에서 세제 금융 혜택을 드릴 테니 다주택자분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좋겠다라고 했었지만 사실상은 반강제적이었습니다. 협박식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 등록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년도 작년에 7월 11일 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민간 임대사업 등록을 뭐 사업 정책 취지 해결 가속화할 이유 없어. 무슨 얘기냐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뭐가 있었나요? 작년에 아무도 통과되지 않을 것 같은 연 5% 상한제 여기도 들어갔죠. 그래서 모든 임대를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전세 주고 또 월세 주시는 분들은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연 5% 상한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 날 주택임대사업자 법적 의무 안 지키신 분들은 등록 말소하고 책임 물을 거 막 계속적으로 막 압박이 들어가고 막 겁박이 들어가고 협박이 들어가고 하는데 아마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자연스럽게 다 하고 있는데 임대 뭐 사업자 뭐가 필요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부가 뒤통수 세금 가두리에 갇힌 임대사업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임대사업을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를 믿은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파리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장려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들에게 4에서 8년간 임대하며 임대료를 한 번에 연입니다. 연 5% 이내만 올리도록 하는 대신에 보유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해준다. 또 의무 임대기간 이후에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임대사업을 한 거죠.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자선사업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전세를 내든지 내가 나중에 월세를 내든지 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5% 상한이 5년, 10년이 걸려있기 때문에 주변에 다들 전세 인상분 계약해가지고 많이 또 뭐 그 돈으로 다시 또 투자를 한다거나 투입을 해가지고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5년, 10년간은 나는 하지 않고 추후에 내가 팔고 나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하지 않겠다. 또는 계속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세금적인 혜택을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간 건데 작년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연 5% 상한이 된다. 그 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임대사업자가 제도가 뭐가 필요하겠는가 해가지고 아마 이런 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국가와 국민과의 약속이 아닙니까? 뭐 30만 명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30만 명의 뭐 임대사업자 뭐 50만 명 임대사업자라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소수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된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라 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당장 뭐 없애겠다 말소하겠다라고 하면 아니 갑자기 그 사이에 3년, 4년, 5년, 6년간에 계속적으로 법을 지키고 과태료를 막지 않기 위해서 저도 그렇지만 연 5%를 계속적으로 상한을 지키면서 또 과태료 또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다 세세하게 다 지키면서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기회비용 시간을 계속적으로 내가 갔던 기회비용 전세금 올리지 않고 월세 올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가 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쓰면서 과태료 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했던 그만큼 4년 5년간의 그 기회비용은 도대체 누가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게 진짜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3년 전에 뒤통수 쳤죠. 김현미 장관님이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댓글을 보니까 다음에 댓글이 돼 있죠. 제가 댓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하고 나중에 김현미 장관의 영상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마칠 건데 정상적인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오직 투기에 몰두하니 법이 바뀌는 게 당연히 아닌가요? 투기에 몰두를 했습니까? 임대사업자?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 민간 임대사업자가 이런 투기 뭐 최근에 문재정부 들어와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린 것에 대해서 크게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이들 때문에 부동산이 안정이 됐다라는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있는데 이걸 좀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급도 늘리고 임대사업자들이 주택가격이 오르니 자꾸만 집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죠. 건설업자들이 광고주라든지 뭐 건설업자는 이건 나중에 얘기고 그러면 이렇게 주택가격이 오르니까 자꾸만 집을 늘려가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 이런 혜택이라 그러고. 근데 왜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 이걸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걸 돈 버는 것이 당연했다라면 왜 그때 당시에 혜택을 받으면서까지 다주택자의 길을 선택 안 하셨을까요? 이분들이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이거 하면서도 주택가격이 이렇게 오를 걸 알면서도 했었으면 다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선택했던 분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추후에 내가 팔았을 때 세금적인 뭐 양도세 배제, 합산 배제를 내가 하지 않기 위해서 중과 배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건데 가격이 오른 거와 이것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오히려 국책연구원의 연구서대로 그 보고서대로 연 5% 상한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뭐 5년 10년간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히려 이분들의 물건이 시장에 풀림으로써 전세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임대사업자들이 해먹을 만큼 하지 않았느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가 기준이 어딥니까? 해먹을 만큼 먹었다는 얘기가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었으면 이런 얘기 할까요? 이분들이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세금적 혜택을 보기 위해 한 거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이번 정부 철저한 정책 실패고 공급이 그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됐다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이고 꼭 필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기레기는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만 기사를 쓰네, 또 이런 분도 계시고,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부동산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정권 이전 간격으로 가격을 돌려놓겠다며 혜택 많이 줄 테니 임대사업자라고 가입하라 했었는데, 뭐 XX 같은 정권, 답 없는 민주당, 진짜 평생 데모만 했지 아무것도 모름, 뭐 등등 이렇게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30만 벌이고 300만 얻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아까 임대사업자는 별로 없고 절대 다수의 뭐 임차인들, 세입자분들이 이 사람들이 표만 얻으면 된다,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계속 주란 얘기냐? 이게 왜 계속 특혜입니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돈 벌기 쉬우면 그때 당시에 왜 선택 안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안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금적인 거, 너무 머리 아파. 다주택자 되면 세금 많이 내니까 머리 아파 죽겠다. 임대사업자까지 등록하라 그래. 나 저런 거 몰라, 싫어. 이렇게 해서 안 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저들의 저런 불로소득이 과연 저게 맞는 것인가? 뭐 양도소득세 중과도 배제된다고? 종부세도 합산 배제된다고? 그게 특혜 아니냐? 이게 결과론적 얘기죠.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현미 장관 영상이 있더라고요. 3년 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국민이 국가를 믿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정책을 믿고 할 수 있을 것인가? 3, 4년 만에 불과 이렇게 쉽게 정책을, 나 몰라라, 자기들이 냈던 정책인데도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이렇게 정책을 뒤집는 걸 보면서 과연 어떻게 믿고, 이런 국가를 믿고 여기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안타까운 제 이런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들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